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세상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원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에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불편감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할 때에는 허벅다리뼈인 대퇴골의 원위부, 먼 쪽과 또 종아리뼈인 경골의 가까운 쪽, 근위부를 절제를 하고 그 절제한 부분을 금속의 인공관절 치환물을 대체로 삽입하게 됩니다. 이때 그 양쪽 무릎 뼈의 절제량이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에 다리 길이가 이론상으로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측 다리 길이의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라면 이러한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환자분께서 다리 길이의 차이를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떤 불편감을 느끼기에는 사실상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에 수술한 다리의 다리 정렬이 내반, 그러니까 오다리가 조금 남아있다거나 혹은 반대로 수술한 다리는 내반이 해결되어 중립정렬, 일자다리가 되었으나 수술하지 않은 반대편 다리의 내반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양측 다리 정렬의 차이로 인해 다리 길이 차이를 느낄 수 있고 보행장애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 깔창 등을 사용하는 것이 보행장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다리 길이의 차이가 없는데도 보행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 수술 후에 어떤 재활 부족이라든지 혹은 고령으로 인한 근력 회복이 적절치 못해서 수술 부위의 대퇴사두근 등의 근육이 약화되는 경우에 보행 패턴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인공관절 주변에 통증 등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디딜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딛는 동작을 좀 회피하게 되는 그런 식의 보행 패턴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가동 범위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행 시에는 무릎의 어떤 가동 범위가 완전히 펴진 0도에서부터 60도 정도의 굴곡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펴는 동작이 부족한 경우에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작을 생각을 해보면 발을 뻗어 발 뒤꿈치가 닿을 때에 무릎이 다 펴져야 되고 또 보행이 좀 진전이 돼서 발을 뒤에서 뒷발을 뗄 때에 무릎이 다 펴져야 아주 올바른 보행이 될 수가 있는데 펴는 동작이 부족할 시에는 이러한 동작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행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충분한 재활 치료 및 하지 근력 강화 운동 등을 통하여서 보행 장애를 해결하게 됩니다. 수술 후 인공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요소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이 처음 수술 전부터 갖고 있었던 슬개골의 높이, 그러니까 관절선에 비해서 슬개골이 높다 낮다, 특히 낮은 경우, 또 슬개골의 모양, 또 슬개골의 크기 등의 어떤 환자분이 가진 해부학적 구조 이상 등에 의한 환자 요소. 두 번째로는 인공관절에 사용되는 어떤 임플란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임플란트의 형태와 같은 치환물적인 요소. 세 번째는 수술실에서 결정되는 수술 후 무릎 관절선 높이의 변화라든지 인공관절 치환물의 위치라든지 치환물의 사이즈와 같은 어떤 수술적 요소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수술 뒤에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환자들이 이런 수술 후에 나타나는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분, 무언가 갈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분, 혹은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덜컹거리는 느낌이 한번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에 소리만 존재할 뿐 통증이 없는 경우가 사실상은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충분히 하시면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소리가 나는데 통증 등을 동반하고 이로 인한 기능 저하가 발생해서 분명히 나의 보행이나 이런 일상생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소리의 원인을 확실히 밝히고 수술적 치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파텔라 클렁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수술한 무릎의 슬개골 주변에 어떤 유과 조직이나 섬유 조직이 두꺼워져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런 비후된 섬유 조직이 덜컹거리는 느낌으로 환자에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통하고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도 충분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수술적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수술 후 재활이 너무 무서웠다. 주변에 수술하고 나서 꺾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게 무서워서 내가 못하고 몇 년을 미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재활 같은 경우는 꽤나 빨리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직후 시행하는 어떤 조기 재활이 수술 후 결과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수술 부위의 부종이라든지 수술 부위 통증이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통증을 재활 치료하면서 느끼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보통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면 수술 후 2일째, 그러니까 수술 후 다음 날부터 수술 직후에 시행한 어떤 두꺼운 압박붕대를 제거하고요. 피주머니, 배액관도 함께 제거하고, 그 다음 이틀째부터 바로 가동범위 회복을 위한 수동관절 가동범위 운동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 사용하는 것이 CPM, Continuous Passive Motion이라는 수동관절 가동범위 운동 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구는 다리를 구부리는 기구 밑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요. 환자가 스스로 구부리는 게 아니라 기계가 환자 다리를 수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기구인데,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에 따라 기구의 구부리는 각도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 조절되는 정도에 따라 가동 범위를 늘려가는 그런 운동 기구입니다. 이러한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통해서 인공관절 시행 이후에 가동 범위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또한 인공관절 치환술은 절개를 통해서 시행하는 수술로 절개 부위 통증이 초반에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지혈대를 감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지혈대를 감았던 허벅다리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수술 부의 출혈로 인한 무릎 주변의 이제 부종 등이 초기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동 범위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없을 수는 없지만, 수술 후에 사용되는 무통주사라든지 다른 적절한止痛제를 사용한다든지 CPM 등의 어떤 수동 관절 운동 범위를 자신의 통증 정도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가동 범위 회복을 도모하고 있고, 수술 후 시일이 지나면서 수술부의 부종 등이 감소하면서 가동 범위 시에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수동적 관절 조작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어깨 동결견 환자에서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고, 또 무릎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에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이 좀 더디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수동적으로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해 구부려드리고 혹은 펴드리고 하는 것을 마취를 안 하고 시행할 때도 있긴 한데요. 환자분들이 대단히 힘들어하는 건 맞고, 또 그걸 실제로 시행하고 나서 또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 때문에 오히려 가동 범위가 또 며칠간은 또 주는 경우도 발생을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즐겨하지는 않고, 수술 후에 가동 범위 회복이 느리다의 원인이 환자분이 재활을 못한다, 환자분이 통증이 예민하고 수술 후에 부종이 심하다, 그런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수술방에서의 어떤 적절한 임플란트의 위치나 임플란트의 사이즈 선정, 또 수술 후에 출혈을 최소화하는 행위, 수술 부 절개를 최소화하고 연부 조직에 대한 어떤 조작 같은 걸 최소화하는 행위 등이 수술 후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출혈 등을 줄일 수 있는데 분명한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술방에서 의사가 잘해놓으면 환자가 수술 후에 잘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맞게 이제 환자한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이제 양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또 드릴 말씀이 더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